오늘 뉴스파이터 도와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은배 전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단비 변호사, 강성신 변호사, 그리고 김기혁 아나운서 이렇게 5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호랑이 굴에 가면 안 잡힐 거라 생각했을까요? 머리 쓰다가 딱 걸렸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지난 26일 오후 6시 반쯤 이 한 어머니가 40대 어머니가 5살 딸아이를 안고 서울 관악구의 한 병원 응급센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당시 아이가 숨을 쉬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기 아이고, 때문에 살려달라고 호소를 하면서 들어왔다고 세상에. 하는데요. 그런데요, 이 의료진이 좀 이상한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아하. 아이의 몸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 엄마는 병원에서 검거가 됩니다. 하하. 그런데 응급실 찾았는데 이상한 구석이 있는데 여기서 내용이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렇습니다. 이게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이제 이 엄마라는 사람이 5살 딸을 데리고 네. 응급실로 뛰어갑니다. 숨을 쉬지 않는다고. 네. 알고 봤더니 본인이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2시간을 가둬놓은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2시간 만에 열었는데 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놀라서 아이를 끌어안고 응급실로 뛰어갔는데 결국 네. 사망하게 된 사건인데요. 아하. 그래서 지금 현재 아동 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그게 발부가 되는 상태입니다. 네. 의료진이요. 의심을 품지 않았다면 이 사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관련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안고 우리 응급실 뛰어들어왔어요. 막 울부짖으면서 보니까는 맥박이 안 잡히고 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온몸에. 그 물에 젖어 있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상에 김은배 팀장님, 그 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세상에. 그러니까 어머니 말은 말을 안 들어서 여행용 가방에 넣었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 아이를 보니까 팔다리에 3분의 정도가 온몸에 멍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꼬마를 이제 많이 아마 구타한 걸로 신장이 나타났고 더군다나 왔을 때는 이제 맥박과 호흡이 정지됐으니까 사망한 상태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의사가 이제 검안하려고 보니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에 흠뻑 젖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구토한 적도 있고 그렇다 네. 보니까 이게 좀 뭐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에 출동했는데 보면은 구토한 적도 있지만은 물에 젖어 있는 거 봐서는 또 다른 또 사망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조사를 더 해야 되는 거죠. 아하. 뭔가 미심쩍은 흔적이 온몸 곳곳에, 아이의 온몸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예. 뉴스파이터가 늘 그런 얘기합니다만 우리 아이들은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지금 보세요. 멍이 저렇게 들 정도면요. 한두 번 때린 게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본인은 뭐라고 진술하고 있냐면 며칠 전에 때린 적은 있는데 사망한 당일날은 때린 적이 없다? 그걸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그 말이에요. 지금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전에 아이를 때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요. 아이를 때리고 나면 그 당일날 그 아이가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때리게 되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장기들이 손상을 당할 수도 있는 거 세상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망이 일어났을 가능성은 있는 것이고 네. 김 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몸이 물에 젖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지금 의심을 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하. 경찰 입장에서는 엄마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가 숨을 안 쉬어서 물을 끼얹었다고 얘기하는데 물을 끼얹어서 손이 불었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우리가 물속에 오래 손을 담고 있으면 네. 불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증상이 보인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이 부분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부터 10까지요. 거짓말 투성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물을 끼얹었다고 손에 물에 퉁퉁 부어요? 물을 끼얹었는데 말이 되지를 않잖아요. 그리고 거짓말 한다고 여행용 가방에 아이를 가둬요. 2시간 동안이나. 사람이에요? 사람입니까? 도대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지금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이 아이에 대한 아동학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경찰은 보고 있어요. 즉 상습 학대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병원에 왔을 때 몸에 팔다리 3분의 2가 멍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멍이 들 정도로 그동안에 맞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이웃 주민들이 진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평소에도 아이를 때리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이 울릴 정도로 애가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가 들렸고 때리는데 숫자를 셌다는 거예요. 25, 26, 세상에. 27 이렇게 숫자를 셌고 며칠 전에도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즉 경찰은 이러한 진술을 토대로 상습학대를 의심을 하고 있는데
상습학대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고 한다면 뭐 부검을 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의 손상이라든지 뼈의 손상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의료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쳤으면 병원을 안 보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의료 기록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과 이웃들의 진술들을 토대로 해서 경찰이 조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이가 2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갇혀 있을 동안 그리고 평소에도 뭔가 학대를 당했을 그 순간 강성신 변호사님 대체 아빠라는 사람 뭐하고 있었습니까? 네,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에 있어서는 뭐 상습적으로 상해나 감금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행위를 방치한 아버지는 도대체 뭘 했을까? 그러니까요. 이러한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좀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엄마가 받고 있는 혐의가 이제 아동학대 치사죄입니다. 그러면 아버지한테도 친부로서 이 아이에 대한 법률상 보호 의무가 인정이 돼요. 근데 이를 그대로 방치해서 이 아이가 숨졌다면은 네. 이 아버지한테도 적어도 방조로 인한 공범의 책임은 물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와 별개로 또 보면요. 이 아버지한테는 당연히 법률상 이 아이를 보호해야 될 신분상 보호 의무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방치한 거는 유기죄의 책임도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찰은 이제 조만간 숨진 아이 아버지도 불러서 아하. 이러한 학대 행위를 알고도 그냥 묵인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네.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경찰 조사에서 이 아이의 사망 원인을 반드시 정밀하게 밝혀내야 될 텐데 앞서 걸리는 부분이요. 김원배 팀장님, 아이의 손이 물에 젖어 불어 있었다. 설마 저희가 생각하기 싫은 그 끔찍한 행위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럴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제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했기 때문에 한 일주일 걸릴 거예요. 네.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온몸에 멍이 있다 그러면은 장기 손상으로 사망할 수도 있고 가방에 넣었다 그러면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온몸에 물이 있었고 손이 부를 정도라고 한다면 물 속에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익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시면 결과가 나오게 되면 진짜 사망 원인이 익사인지 아니 구타에 의한 뭐 장기 세상에. 손상인지는 두고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사망 원인에 따라서 최단비 변호사님, 이 아이 그리고 그 아빠란 사람의 죄의 어떤 죄질도 그리고 형량도 상당히 무거워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이제 이 부검의 결과에 따라서 아이가 왜 사망했는지를 파악을 하고 현재 이 엄마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 치사죄로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부검 결과에 따라서 아동학대 치사라든지 아니면 뭐 살인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혐의는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아버지가 따로 산다. 예를 들면 뭐 일이 있어서 지방에 산다든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동학대를 파악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같이 살고 있는데 아이가 이렇게 온몸에 멍이 들 정도인데 그것을 파악을 못한다는 건 사실은 조금 상식도 믿기지 이해하기가 않잖아요.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 아빠 같은 경우 조만간 조사를 하고 나서 네. 예를 들면 아동학대의 공범인지 아니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묵인을 했고 같은 살인의 공범인지 이런 것들을 경찰이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경찰이요. 반드시 이거 밝혀내 주세요. 그래야지 이 아이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릴 거 아닙니까? 뉴스파이터가 눈 부릅뜨고 이 사건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